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슬세 117페이지 가시면 과세가액 공제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안에서 이제 과세가액 계산하기 마지막 직전 단계죠, 그죠? 그래서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차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요걸 차감해 주겠다. 그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채라고 우리가 앞잡아서 외우시죠, 그죠? 그래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라고 해서 요걸 차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과금이 먼저 나옵니다. 공과금은 당연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과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이 내는 건 맞기 때문에 공과금은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공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외되는 건 이제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 상속인이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생긴 거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공과금. 그다음에 장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 치르는데 드는 비용, 장례 비용에 대한 것도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일반 장례비는 이제 최소 입증 못해도 500만 원은 기본으로 해주는 거고요. 입증을 하게 되면 이제 1,0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입증해도 1,000만 원까지가 맥시멈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일반 장례비에 대한 얘기고요. 특수한 장례비, 이게 자연장지라든가 봉화에서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걸 하게 되면 요건 추가로 이제 입증하게 되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준다. 그럼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례비에 대한 추가적인 뭐 지금 지역적인 얘기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 것도 입증하면 빼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사식구제 비용은 장례비는 보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막 그렇네요. 추가로 약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채, 채무죠, 채무. 채무 쪽에 볼 것이 좀 있는데 이 채무는 당연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산만 갖고 세금을 내는 건 안 되죠, 그죠? 아버지가 10억짜리를 물려주면서 한 4억 정도는 채무가 있다면 그럼 채무는 당연히 상속인 갚아야 되는 거니까 차감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상속받은 건 순액으로 6억이잖아요. 10억 자산 받고 4억만큼 채무를 떠안았다면 뭐 그런 채무액은 차감해 주는 게 맞다, 당연한 건데요. 실제 이제 채무란 거는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실제 입증할 수 있니 따집니다. 그래서 입증이 되는 것들만 빼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빚을 갚는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데 그 입증 책임은 납세무자한테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입증하는 방법은 이제 확실한 거, 국가나 지자체나 금융기관의 채무라고 한다면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서류가 추가로 이제 필요합니다. 채무부담 계약서라든가 채권자들의 확인서라든가 뭐 담보 설정 내역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서류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입증한다는 것만 잘 주의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이 위 동그라미 1번 여기 외의 채무니까 2번이죠. 외의 채무로서 상속인의 변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채무로 빼주긴 빼줍니다. 근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안 빼준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표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는 빼주되 과세가액 산입하니까 똔똔 쳐버리면 없는 거죠. 이제 즉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변제할 의무가 없다면 이런 거 추정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조원 표현대로 한다면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채무는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채무 안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만들어서. 자, 먼저 증여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증여채무.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증여할 거야라고 이제 하는 상태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증여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자산 뭐 양도하는 과정에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은 지난 차시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때 증여 채무의 증여 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일어난 거는 뒤에 봅시다라고 해서 잠깐 제가 미뤘던 거 지금 보시는 겁니다. 자, 증여 채무. 자, 그럼 채무니까 이것도 빼줘야 되는 거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전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걔는 상속세 누진 부담을 회피하려고 사전에 분산 증여를 해서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가 증여 채무는 증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채무로 차감을 해주면 과세가액은 줄죠. 그리고 나중에 증여가 이행이 될 때 보면 이게 분산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 구할 때 그때 채무로 차감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빼고요. 증여 채무 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닌 게 됐고 그리고 나서 진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여 채무 이행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니 그러면 이게 사후에 분산 증여가 돼버리는 거야. 사전에 분산 증여가 아니라. 그럼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따져서 상속인에게는 10년, 외의자에게는 5년 내 진 증여 채무는
이거는 채무로 빼주지 않습니다. 증여채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채무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때 채무로 차감이 돼야 되는데 채무로 빼주지 않는다는 거지. 요 채무 이제 증여채무로 과세가액 공제에서 빼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요 나중에 이제 증여가 이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채무로 빼지 않게 되면 과세가액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낼 텐데 나중에 진짜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증여채무가 이행이 되면 이때는 또다시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되니 증여세 부담을 또 지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때 이제 증여할 때는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 요거는 증여세 매기지 않습니다. 뭘로 봐서 사인증여로 취급해 버리는 거야. 사인증여로 보아라고 돼 있네요. 사인증여로 보아서 이때는 이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증여채무. 그 만약에 이제 상속 개시하기 전에 이제 증여채무가 발생했는데 이런 10년과 5년 그 이전에 발생했던 증여채무야. 그럼 걔는 증여채무가 인정이 되니까 증여채무를 채무로 여기서 공제 혜택을 주고요. 또 진짜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 증여세 매기는 걸로. 이때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내 5년 내 이렇게 진 증여채무가 있다면 이때는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또 증여세 매기면 안 되니까 사인증여로 봐서 이때 세금 낸 걸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여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쓰신 게 있었어. 이것도 보증, 만약에 그 친구분 보증을 썼다면 친구분이 빚을 못 갚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제 갚아야 되는 보증을 쓰신 거예요. 이 상태에 돌아가신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취급할 거냐는 건데 일단 기본으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돼요. 자, 보증 채무는 아직 이제 아버님 친구분이 갚아야 될 빚 이건데 이거를 보증을 아버지가 쓰셨다. 그럼 이때 상속 일어날 당시에는 이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답니다. 아래쪽에.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고 또 아버님 친구분이 무자료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럼 보증 채무가 이행이 될 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채무로 빼주기 그런 거야. 그래서 미확정 채무로서 이때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 안 한다. 보증 채무. 공제 안 하는 보증 채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버님 친구분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그 채권자인 은행에서 아버님 친구분한테 돈 갚아라 못 갚네? 그럼 보증 쓴 우리 아버지가 보증 쓰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상속인들이 소송을 결과 벌여서 상속인들이 갚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변제기가 이후에 도래했어요. 도래해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지을게 그냥 변제기가 도래했고 무자료 상태가 돼가지고 빚을 못 갚게 된 거야. 그 아버님 친구분이. 그러면 이때 미확정 채무였던 것이 추후에 확정 채무로서 변제 시 확정 채무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확정 채무가 돼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원래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때는 보증 채무가 이때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아버님 친구분이 갚을 수 있었고 등등해서 이때는 채무로 빼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 상속인들이 그걸 보증 채무를 떠안아서 갚게 되었다면 이건 소급해가지고 이거는 확정 채무가 된 거니까 이 채무를 포함해서 즉 공제를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정 청구 들어가겠죠. 이게 당연히 이제 후발적 사유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도 만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과세가의 공제액이라고 하는 게 공과금, 장려비용, 채무인데 그 중엔 채무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여러분 대처를 하고 있어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해 본다면 이때 증여채무에 대한 거, 증여채무는 사전에 먼저 증여하겠다고 이제 하고 계약을 맺고 돌아가시고 나서 증여가 이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채무로 차감이 되고 이때 증여세 내게 되면 이때는 사후에 분산 증여 통한 누진 부담의 회피 행위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 10년 내 5년 내 기간 따져가지고 이건 증여채무로 보지 않는다. 저 채무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또 증여를 하면 또 세금 내면 안 되니까 사인증여로 본다. 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기간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채무로 차감이 되고 나중엔 또 증여하면 증여세 내는 걸로 그렇게 한다. 관계를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증 채무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쓰셨는데 그게 아직 돌아가신 날 현재는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빼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증 채무가 실행이 돼가지고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었다면 아버님이 보증을 쓰신 거니까 당연히 아버님의 상속 재산 가지고 보증 채무 이행이 됐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채무로 차감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소급해서 채무로 차감하게 되면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게 된다. 이때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져가시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샷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